아름다운 중년, 아중을 위한 채널 미디어 중년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미디어 중년이라는 채널이 무엇을 하는 채널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중년은 중년에게 더 씌워진 여러 왜곡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중년의 의미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년들이 왜곡된 중년의 이미지에 눌려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렇다고 중년을 과대 포장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다양한 시각의 중년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중년기에 있는 우리 아중님들, 그리고 곧 중년기 진입을 앞두고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예비 아중님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디어 중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초기에는 유아기, 성인기, 노년기만을 중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중년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는 중년에 대한 연구들이 무척이나 활발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중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75년간 종단 연구를 진행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간은 성인 이후에도 계속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의의는 성격의 발달이 평생 걸쳐서 이어진다는 에릭슨의 이론을 증명하는 최초의 임상 연구 자료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학문적인 말들이고 무엇보다도 연구의 제일 큰 업적은 중년의 위기라는 신화를 무너뜨린 것에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잘못된 가설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습게도 그 이유가 치료를 위해서 상담 전문가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미 위기에 빠진 중년들이었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생긴 중년들만을 연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불만이나 걱정거리가 생겨도 그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75년간의 긴 연구로 해명이 되었으니 괜한 오해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살펴보면 중년의 위기는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소설과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저도 본방사수를 놓치지 않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도 있지만 그런 위기는 중년만이 아닌 신혼이나 황혼에도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상들을 중년으로 한정짓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는 한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매스컴의 의도에 우리가 늘 수동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드라마 주인공의 스토리는 스토리로만 알고 기미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인간의 발달은 유연하고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아중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시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하지 않게 지금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미디어 중년의 김민경이었습니다.